우주에서 에너지를 모아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겠죠? 즉, 바람, 물 또는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에서 전기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주에서 무선으로 공급받는 전기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TV를 시청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꿈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어쩌면 2040년까지 실현될 수도 있어요. SEI는 우주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줄임말입니다. 현재 카시오페이아라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지구의 높은 궤도에 대형 위성 군단을 배치하는 겁니다. 위성이 그 자리에 배치되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태양 전지판은 지구에 있는 태양 전지판보다 40배나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넓어요. 우리 궤도에는 모든 태양광 발전 위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성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얻는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 에너지를 마이크로파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파는 일반 전자레인지에서 볼 수 있는 고주파와 유사해요. 그런 다음 지구로 전송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구 곳곳에 수많은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안테나는 광선을 포착하여 결국 에너지가 전기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해요. 과학자들은 이런 우주 기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SBSP를 시도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게 될 겁니다. 이 위성은 공장에서 생산된 수십만 개의 동일한 소형 부품으로 구성될 거예요. 멋진 점은 이를 조립할 로봇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로봇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할 거예요. 이 로봇은 필요할 때 위성을 정비하고 유지 보수할 겁니다. 물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현재도 인류에게 중요한 자원이죠. 하지만 우주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기가 햇빛을 확산시키기 때문이에요. 우주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로파는 대기의 구름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햇빛은 항상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낮이 아니라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빛은 대기의 모든 층을 통과한 후보다 우주에서 더 강렬합니다. 현재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의 팀들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주 기반 태양광 패널을 개발하여 모든 곳에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미 샌드위치 타일이라는 새로운 걸 시도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전파로 변환했죠. 마이크로파는 언뜻 생각하면 위험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마이크로파를 테스트한 결과 매우 효율적이고 지구상의 야생동물과 인간에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먼저 이 원리를 소규모로 테스트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마이크로파를 발사했는데 이 지점 사이의 거리는 36m였어요. 마이크로파 빔은 지구 곳곳에 있는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마이크로파는 한낮의 태양광선의 약 4분의 1 정도로 그다지 강렬하지 않아요.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50년 이상 이 아이디어를 고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해서 이를 구현하기에 충분한 기술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를 테스트할 연구는 3년이 걸릴 예정이며 목표는 우주에 건설하려는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청정에너지의 멋진 원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소비하고 있고 앞으로 소비할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를 얻으려면 태양 전지판이 필요합니다. 팽창식 거울이나 반사경은 햇빛을 모아 그 패널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태양 에너지를 지구로 방출합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태양 에너지는 다른 모든 에너지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미 우주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우주 파편이나 방사선으로 인해 태양 전지판이 손상될 위험도 높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지구로 에너지를 다시 운반하는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롭고 흥미로운 우주 발견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발견된 슈퍼지구가 있습니다. 슈퍼지구는 외계 행성으로 태양계에 속하지 않은 별의 궤도를 도는 행성을 의미하죠.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거대하지만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얼음 행성보다 가벼운 행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슈퍼지구는 암석, 가스 또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구 질량의 최대 10배, 크기는 2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견된 이 멋진 슈퍼지구는 지구에서 21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모 항성인 M 외성의 주위를 단 2주 만에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1년은 2주예요. 제가 거기서 몇 살이 될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일 선물은 더 많이 받겠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들도 있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행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행성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과학자들은 또 다른 슈퍼지구를 발견했어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40% 더 크고 우리보다 항성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은 우리 태양보다 6배 이상 작고 온도는 2배나 낮아요.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 멀리 여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태양계에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 궤도를 도는 새로운 달이 발견됐어요. 목성은 거대하기 때문에 중력이 매우 강하고 많은 우주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지구는 달이 하나예요. 화성에는 달이 2개 있어요. 그리고 목성 궤도에는 적어도 79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달도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새로운 위성은 목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목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궤도면에 비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 근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나사는 2030년까지 금성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이 금성에 마지막으로 탐사선을 보낸 것은 1989년입니다. 아무도 금성 탐사를 계속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대부분 화성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연구원들은 금성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 원소는 지구에서 인간과 미생물의 활동으로만 생성되기 때문에 특별해요. 금성에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금성에는 강과 바다가 있는 세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금성 표면이 말 그대로 납을 녹일 만큼 뜨거워지기 전에요. 우주에서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하나의 블랙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 발견된 블랙홀은 지구에서 불과 1500광년 떨어진 모노세로스 별자리에 있어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 중 지구에 가장 가까운 블랙홀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반별의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블랙홀을 발견했죠. 블랙홀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 별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